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반입니다. 또 이게 뭐야? 이 새끼 눈치 빨았다. 요새 우리 아들이 눈치가 빨라.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인사시키려고 눈치 빨고 도망간 거거든. 일단은요, 오늘 어반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스튜어디스, 37살 스튜어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튜어디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튜어디스 하면, 이쁘다? 약간, 이쁘다라기보다는 좀 내 스타일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는 약간 마른 사람을 좋아하잖아. 멸치를 좋아하는데, 이게 항상 저는 인생을 롱텀으로 보고 멸치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 젊었을 때 좀 마른 애들이 원래 사람 나이가 들면 몸이 굵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마른 멸치 애들이 결혼하고 몸이 굵어지잖아. 야, 딱이야, 진짜. 딱이야. 아줌마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른 거에도 종류가 조금 있어요. 마른 거에도 종류가. 그래서 이 뼈 굵기라는 걸 무시를 못하고 흔히 통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예를 들었을 때 동남아에도 여러 아가씨들이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베트남이 내가 가장 이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동남아 쪽에는 말레이계 여자들이 좀 많거든. 근데 말레이계 여자들은 보면 약간 작고 땅땅해. 작고 땅땅하고 주먹코 같은 게, 코가 약간 주먹코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들이 전부 다 콧볼 촉소술, 연예인 하면 그런 걸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베트남 쪽은 보면 몸이 마른 애들이 되게 많아. 뼈대 자체가 얇아. 근데 그 뼈대가 얇았는데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또 들어갔고, 그거 되게 신기하거든, 그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베트남 여자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워남 덤벨로우를 10번 정도 한단 말이야. 베트남 가면 40kg 여자 만나는 게 어렵지 않거든. 자꾸 이렇게 요래 잠깐 해볼 게 있거든. 시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여튼간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한 그런 말레이계 여자와 베트남 여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스튜어디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스튜어디스 뽑힐 때 좋아하는 체형 자체가 있는 것 같아. 일단 키 크고 뼈 자체가 마른 여자가 되게 많이 일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보면 체형이 좀 비슷하다고 아마 느꼈을 거야, 그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스튜어디스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체형을, 내가 좋아하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뭔가 좀 눈이 높은 사람. 왜? 눈 높은 걸 많이 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 37살 스튜어디스 여자가 무엇을 요구하냐라고 하니까, 비슷하거나 어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야. 37살에 비슷하거나 어린 남자. 그리고 본인은 동안에 하얗고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물론 대학은 지방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연애 프로보니 남자들은 무조건 20대를 선호하게, 20대를 선호한다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씩 불안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나는 솔로, 나는 장모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건데, 근데 이게 주변에 이렇게 37살 여자가 뭐 이게 어리고 뭐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례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통계로 봐도 지금 늙은 여자와 어린 남자가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와서는. 통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 내 옛날에 보여줬을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잖아.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여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자들도 알게 돼.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이 위로 매칭한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된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여자들이 돈을 내려놓고 아래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적으로 좀 나보다 좀 어려도 이게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이게 쇼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말하는 어린 남자는 어리고 능력 있고 키 크고 착하고 주지 크고 파고리 잘하고 나만 사랑하고, 야 뭐 약간 이런 부모님 노후 대비 다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블라인드의 집단 지성의 반응은 보면 그런 거야. 45살 노총각 정도면 가능하다. 눈을 낮추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 다 짝이 있다. 화이팅 하자.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는 그 연애 프로 보니까 나는 솔로 말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능할 것 같더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승무원이 왜 37인데 지금까지 혼자였냐. 그리고 뭐 이제 솔직히 누가 30대 후반을 만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어. 무조건은 아니던데 우리 현장에 나이 40에 32살 남편이랑 결혼한 사람도 봤어. 이러니까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60에 30살 전문직 건물주 만나서 애들 낳고 잘 살더라. 나는 81살 할머니도 5년 전에 27살 의사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계시.
이 주변돌이 이야기 나오면 참 진짜 깝깝하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진짜로 나는 와이프랑 4살 차이인데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37이고 나의 와이프는 41살이래. 오호 이러니까 오호 할 거 없다고, 와이프는 방에서 자고 나는 베란다에서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맥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외로웠나 보다, 그지? 그리고 그 와중에 대화해볼래? 나이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과연 대한항공 다니는 스튜어디스가 스타트업이라는 이게 눈에 들어올까? 그러니까 뭐래도 글만 올리면 이렇게 껄떡거린다니까. 진짜 메시지 많이 왔을 거, 저 여자한테도.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건데, 근데 항상 말하지만 결혼은 좀 많이 다른 거지. 그래서 뭐 나이가 짜글짜글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은 가능하다. 근데 굳이 어린 남자를 만나려고 하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병신 같은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연하남을 만나라.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로 깎이는 건 임신 명목이 유일한데, 나이 어린 남자면 문제가 없다. 여성이 나이 많은데 남자가 더 많으면 임신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연하 남자는 괜찮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요새 진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내 유튜브에 달렸는데 이건 내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대가리 다 박살낼게. 개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그런 거야. 눈을 낮추면 가능하다. 근데 본인보다 조건 좋은 연하남은 불가능. 그렇지. 그리고 나는 솔로 보니까 무조건 나이가 깡패인가 봐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류이서 이야기도 나오네. 전진형 와이프지, 그지? 그래서 나이 30대 후반에 전진한테 시집 갔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류이서라는 사람은 그냥 난 이게 텔레비에서 보이는 이미지 난 믿지는 않거든, 솔직히 말해갖고. 근데 잠깐 나와서 이렇게 한데 사람 차분하고 괜찮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런 아주 매미라면, 그지? 그럼 뭐 별 문제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와중에 자기도 37살인데 객관적으로 동갑 37살도 힘들다.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20대를 못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객관화 상타치라는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이런 글이 달리면 항상 반대 급부로 달린 게, 눈 낮추지 마, 자존감 챙겨 아무나 만나지 마, 예쁘고 너가 관리 잘했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런 거 항상 달리지. 그래서 여기 30대 중후반 이상 된 남자들이 또래 여자들도 연하 좋아한다는 사실에 경쟁에 밀려 더 도태될까봐 이 악물고 후려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후려치기일까 아닐까는 여자들은 30이 넘으면 몸으로 하나씩 체감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대충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달렸는데, 근데 우선은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 이게 하나씩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러잖아, 하얗고 객관적으로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이 37살에 하얗고 그리고 스튜디오스면 스튜디오스 체형에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여자라면 20대 때는 도대체 누굴 만났을까? 내가 일단 궁금한 건 그거야. 더 어리고 더 하얗고 더 피부 좋고 더 이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할 때 하나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연하가 그냥 연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연하, 내가 말했던 거 주식도 거기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랑 만나는 게 쉽지가 않지. 사실 눈만 낮추면 결혼을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나가가지고 몸무게 120kg에 한쪽 다리 잘리고 에이즈 있는 여자한테, 야 나랑 결혼해, 그러면 나한테 결혼 안 하겠냐. 나랑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눈만 낮추면 다 가능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여자에게 경험이 많다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연애란 것도 하나같이 공식화가 돼. 이 정도 여자까지는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그게 보이는 선이 있거든. 그래서 내 방에 오면 항상 그런 얘기해. 어바니 형, 제가 지금 연봉이요 1억 찍었는데요, 12살 어린 여자랑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게 가능했다면 나한테 여기 와서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봅니다. 그냥 꼬십니다. 그냥 꼬신다고. 근데 저 여자는 그 얘기를 꺼낸 시점에서 그게 긴가민가한 거야.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연애라면 뭐가 어렵겠냐, 그지? 연애라면 그냥 야 한번 하자 이러면 오케이지, 그지?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애라는 걸 상정을 해야 되는데, 나처럼 늙은 남자들 중에서는 이제 애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 애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얘보다 어린 남자가 중에서 애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를 내려놓는다면 결혼을 할 이유가 잘 없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가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으면 가능은 해. 내려놓으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다만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놔야 되겠지.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현재 가격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스튜어디스처럼 많은 사람한테 유혹을 받잖아. 뭐 비즈니스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퍼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대한항공이야. 공교롭게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보에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약간 이렇게 낮추면 뭐 눈 하나 여기 달려있고 눈 하나 여기 달려있고 그러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가 진짜 입맛에 맞는 연하남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이란 게 그래. 원래 세상에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안 되는 거 투성이니까 37살에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